남녀 모두 이성에게 인기를 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연애에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매력이 발산되는 시기는 과연 따로 있기는 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라는 주제를 두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이다. 세상은 음량으로 가득한데 나는 지금 음량이 깨져 옆구리가 시리다.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다. 독수 공방한 지 30년이 됐단 말이지 젠장. 하지만 환갑은 아니니 아직 청춘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도 이제 용감하게 고백하러 가야겠다. 식상은 두고 어디다 쓰겠니? 지금 고백하는 거야. 저기요, 난 환갑에 안 된 청춘이에요. 나는 그대 알아도 그댄 기억을 못합니다. 새가 빠지게 화장을 하여도 사랑이 그냥 지나가네. 애정관계를 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육신이 바로 식신과 상관이다. 오행은 타고난 습관을 나타내고 육신은 이 타고난 습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관측할 때 나오는 사회적 관계이자 네트워크이며 타인과 살아가는 관계적인 삶의 가치관을 만든다. 즉,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도화지가 있다면 도화지 위에 그려진 오행이라는 색상을 타고난 성정이라고 하고, 다른 도화지를 관측할 때 자신의 도화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육신의 효과이다. 이 도화지 위의 색상은 하나의 생에서는 절대 불변이다. 이 불변의 도화지를 가지고 다른 도화지를 보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깔을 배우는 것이다. 즉, 이 관계 설정에 의해 서로 의지하며 큰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고 넘치면 타인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 육신의 생극재화에 따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뉴피디처럼 목이 많다고 정글이니 뭐니 하고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한탄하며 앉아서 팔자타 타기 이전에 이 목이라는 행복과 정을 널리 퍼뜨리라고 이렇게 많이 목을 부여받았다는 이론이 보다 타당성 있게 명리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 인간이 왜 사회를 구성하고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는가? 타고난 성정은 바꾸지 못한다. 법륜 스님의 전기 충격기 100개를 가져와 아무리 지지고 복구한들 그 타고난 성정은 바꾸지 못하니 바꾸고 싶으면 지금 덕을 베풀고 적선을 많이 하면 된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바뀌지 않는다. 지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타고난 성정대로 살아가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제하고 또는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돈만 벌다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이란 육신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망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육친이라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리고 구성원 역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일간이라는 개인이 있다고 누구나 믿고 있기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육친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러한 육친 관계가 잘못되면 자식들을 놔두고 튄다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립을 하며 산다거나 형제 간의 불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로 보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면 해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는 현재 속세에서 열심히 집착도 하고 번뇌도 함께 따르며 살고 있기에 일단 일간이라는 개인인 속세로 들어가 보자. 일간에서 편인과 식신이라는 것이 일간에서 바로 입력되고 출력하는 육신이다. 이 둘이 만나면 도식이라고 한다. 사회적 관계인 편재가 없으면 바로 도식에 몰입하며 산다. 밥그릇을 엎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본능보다는 감성, 배부른 나태함보다는 타성에 젖어 산다. 종족 보존을 위한 동물적 본능인 성욕도 잘 일어나지 않고, 팔자에 식신이 있어도 편인이 왕할수록
제어가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빈 밥그릇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놓기도 한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인물이 전 노무현 대통령이다. 도식의 또 다른 면은 스스로 밥그릇을 못 챙기니 이 사람은 뭘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천간에 비견도 없고 지지의 일간에 근도 없다면, 또한 편재도 없다면 타인이 이 사람을 챙기며 살아야 한다. 이 또한 육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전생의 업보 덕분이다. 식신과 상관이 일간에서 바로 나간 출력이고, 특히 일간이 비견도 없고 일간에 근도 없다면 이 식신은 평생 일간을 괴롭히며 산다. 이 또한 전생에 대한 업보 덕분이다. 이땐 편인이 필요한데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식신에 반해 상관은 덜하다. 경관으로 남편을 때리기만 하면 된다. 식신은 일간을 설계하지만 상관은 정관을 때리며 일간을 설계시킨다. 둘 다 공통점은 일간에서 나간다는 특징이 있고, 애정 표현 또한 이 두 개의 육신에서 나간다. 따라서 식신과 상관이란 애정이라는 표현 방식이 담겨 있고, 편인과 정인은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애정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무식상과 무인성을 두고 로봇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상대방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분위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다. 반대로 재성과 관성이 없는 인아식 팔자는, 여기서 인아식이란 천간의 비견 겁재 없이 인성과 식신을 갖춘 팔자를 말합니다. 이런 인아식 팔자는 상대방의 표현 방식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생각하는 입력 그대로 출력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오빠야,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물어보는 것은 식상에서 이어지는 개념이고, 오빠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엎드려 봐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인아식 팔자의 특징이다. 천간에 비견이 있거나 겁재가 있으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하기라도 하는데, 천간 비견 겁재가 없는 인아식 팔자는 아무리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아집이 들어가 있다. 결국 인아식 팔자는 식상을 가지고 있어 타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관계 속에서 타인은 결국 만족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오빠 장난 아니야. 오빠가 최고야. 하고 있는데 상대는 속으로 아, 힘들다. 나는 만족이 안 되는데 이 친구만 만족하는구나.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인아식 팔자는 육신적 관점에서 궁합을 볼 때 재생관이 잘 되어 있는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다 맞춰주느라 힘들고, 집에 와서는 인아식 팔자인 와이프 맞춰주느라 힘들다. 재생관이란 사회적 인간에서 출발하며 인비식이란 개인의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식상은 표현을 하는 육신이다. 하지만 재성이 있어 생재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재성이 없어 자신만의 표현이냐 또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빠 장난 아니야. 라는 식상의 표현 또한 자신한테 맞춰져 있으면 인비식이 강한 팔자이고, 상대의 분위기에 맞춰주며 눈을 맞춰가며 오빠 장난 아니야. 라고 한다면 재성과 관성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특히 식신과 정관이 합의되어 있거나 상관과 편관이 합의되어 있으면 그 둘의 속궁합의 금술은 하늘을 찌른다. 오빠 장난 아니야. 나도 네가 좋아하니 장난 아니야. 여명이라면 10살 이하 연하를 만나더라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과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명을 만나는 남명은 나이로는 오빠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모이지만 금슬 좋은 이모 아니 누나의 팔자가 이런데 어찌 아니 좋아할 수가 있을까.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이모야. 오빠 님이 장난 아니야. 자, 여기서 식상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려면 일간에 근이 있어야
꾸준히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흔히 남명의 팔자에서 식상생재가 잘 될수록 카사노바의 기질이 나온다. 무재성이나 무식상은 오행의 습관으로 본능이 나오는 거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본능이 약한 것이다. 식상을 보호할 재성이 없거나 식상 자체가 없다면 남녀 관계에서 그러한 본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남녀공이 무식상이면 서로 사랑할 때에야 뭣도 모르고 이런 표현도 했다가 저런 표현도 해봤다가 결혼을 해야 하니 이런 저런 표현을 어디서 배워서 갖다 썼다고 보면 결혼 후에는 막대기가 되는 것이다. 무뚝뚝해지는 것 또한 무식상에 타고난 관계 설정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꾼은 일간에 근도 있고 식상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면 진정한 사랑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결혼하면 재생관이 약하기에 결혼 생활 자체는 애로사항이 생긴다. 하지만 사랑으로 살면 된다. 단 남편이 근식상생재가 잘 되면 절대 남편의 스마트폰을 훔쳐보거나 의심하는 그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지혜이다. 안 보면 관측을 안 하는 거니 양자역학 이론상 사건의 지평선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된다. 관측하는 순간 사건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게 되니 서서히 번뇌에 휩싸이고 서서히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을 저절로 차게 되니 정작 자신은 그때부터 돈 벌러 나갈 준비를 하면 된다. 힘든 사회생활하면서 후회만 안 한다면 아주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니 이 또한 받아들이면서 사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개운법이다. 이쯤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니 죄송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내가 바보가 되는데요. 버릇을 똑똑히 고쳐놔야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남편의 관계 설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설정 또한 번뇌를 가져옵니다. 즉 모든 관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설정을 하신 거죠. 뭐만 잘못되면 고쳐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또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사람은 고쳐지지 못합니다. 고쳐 쓰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운에 도달하면 또다시 그럽니다. 그 운이 안 오면 관계가 없겠지만 언제나 계절은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허나 다시 태어나도 무의식의 그 습관이 있기에 다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하는 윤회라고 합니다.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둘째, 모르고 넘어갔다고 치면 없는 사건이 됩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만약 누군가 내 돈을 빌려가거나 자신이 누군가의 돈을 빌려가서 빌려간 사실은 팩트이지만 둘 다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면 없는 사실이 됩니다. 이는 또 다른 윤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빚을 청산한 꼴이 되니까요. 만약 전생에 내가 남편이었을 때 바람을 폈으니 그 결과로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된다는 인연 과보의 입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관측 안 하고 용서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현생의 덕을 많이 베풀게 되면 이런 관측 불가능하게 이어집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도록 숙제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관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생에서 덕을 베풀고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관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많이 쓰죠? 부부끼리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오빠 어제는 장난 아니었어? 이런 문자를 부부는 같이 봅니다. 그럼 남자는 부인에게 자동으로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이모인데 문자를 잘못했나봐. 이렇듯 관측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리석음은 사람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며 진정한 지혜는 사랑하기로 했으니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엄마, 우리 집 가훈이 뭐야? 학교에서 알아오래. 그래, 우리 집 가훈은 믿음, 신뢰, 소망이야. 뭐 이 시키가 이 문자는 뭐야? 뭐 오빠 장난하냐?
나한테는 밤마다 장난쳐놓고 딴 년한테는 장난 아니게 해줘. 이런 배신자.